자, 이제 이렇게 K맵의 셀의 순서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K맵을 만들 수가 있죠. K맵을 만든다는 것은 진리표를 만든 다음에 그 진리표에 있는 함수의 출력을 K맵의 셀에다가 적어주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이와 같이 K맵이 진리표가 있는데 변수 두 개짜리 진리표가 있죠. 0, 1, 1, 1, 1. 그럼 그거를 이렇게 0, 여기가 이제 x1 변수, x2 변수, 변수 이름 꼭 써줘야 돼요. 0, 1, 1,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인접한 셀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룹핑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룹핑을 해주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준다는 것의 의미는 이렇게 그룹으로 묶는 거는 원래는 따로따로 민텀에 해당하는 식 따로 이 민텀에 해당하는 식 따로 있는데 이 두 개의 민텀을 나타내는 식을 머지해서 하나의 프로덕트 텀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들면서 리터럴이 하나 줄어드는 거죠. 각각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리터럴 두 개짜리인데 민텀이니까 리터럴 두 개짜리겠죠. 거기서 리터럴이 하나씩 줄어들어서 리터럴 한 개짜리 프로덕트 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룹핑을 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접한 셀끼리는 한 개 변수만 차이가 나니까 한 개 변수만 차이가 나는 두 개의 민텀은 서로 머지해 가지고 더 간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이 진리표를 여기 지금 sum of 민텀 표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각각의 그 K맵에 각각의 줄이 지금 민텀의 각각의 셀에 어떻게 매핑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가 M1 자리, M1이 여기죠. M1이 1이고 M2가 1이고 M3가 1인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머지 할 거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보면은 M1과 M3가 보시면은 X1이 다릅니다. X1 변수 자리만 모양이 다르고 X2는 공통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머지하면은 X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묶게 되는 거죠. 묶으면은 이제 X2가 이 두 개의 공통은 X2가 1이라는 것이 공통이죠. 그리고 또 하나 묶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묶게 되고 또 하나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이 M2와 M3를 묶을 수가 있죠. M2와 M3를 묶으면은 X2 자리가 없어지고 X1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이번에는 그룹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 개의 그룹으로 이 K맵에 있는 모든 1의 값을 가지는 셀들이 다 커버가 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1와 X2가 이 함수 f에 대한 최적화된 sum of product 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K맵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해 나갈 겁니다. 최적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식은 sum of product 형태죠.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동원되고 있는 정리가 이겁니다. 어떤 식이 이런 형태를 가진다면은 B라는 요 변수를 생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되니까요. 여기서 A 곱하기 1은 이제 A가 되니까 요를 인접했다는 것이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B가 없어졌는데 요 M1과 M3에서는 요 소문자 B에 해당하는 것이 X1 변수고요. 이 세로 방향으로 두 개를 묶었을 때는 여기 이 식의 소문자 B에 해당하는 것이 X2 변수가 되는 거죠. X1이 대문자 A로 살아남은 거고요. 여기서는 X2가 대문자 A로 살아남은 거고.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해갈 때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그룹을 하는 것은 셀의 값이 1인 셀들을 묶는 거예요. 묶을 때 그 그룹의 형태는 렉탱글이어야 됩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뭔가
직사각형이 아닌 형태가 되면은 안 되고요. 항상 직사각형 형태로 묶여져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 안에 있는 셀의 개수는 한 개나 두 개나 네 개나 여덟 개나 16개나 이렇게 2의 n승계로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들끼리 서로 중첩되는 거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의 그룹 있고 또 하나의 셀이 이런 형태의 그룹이다. 상관이 없다 이거죠. 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운더리를 통해서 그룹핑 되는 것도 괜찮다. 진리표가 있을 때 이쪽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인접해 있다. 그래서 인접한 것들끼리 묶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방법으로 묶는 것도 가능하다. 또 위아래로 묶는 것도 역시 가능하다. 이렇게 경계선, 바운더리 부분에서 묶는 것도 그룹핑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할 때의 오브젝티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룹의 숫자를 줄이는 것, 두 번째는 그룹의 크기를 키우는 것. 그룹핑을 할 때 이제 작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셀을 그룹에 넣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생긴 셀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생긴 셀에 넣을 수도 있다면은 그룹의 크기를 기왕이면은 키우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as big as possible. 크게 만들어서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예, 그룹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제일 작은 그룹은 이제 셀 하나짜리가 제일 작은 그룹이죠. 그 다음에 셀 두 개를 합친 게 그 다음 큰 그룹이 되는데 셀 두 개를 합친 그룹은 결국은 리터럴 하나가 줄어든 식이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셀은 x1, x2고 이 셀은 x1, x1 바 x2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셀을 합친 큰 셀은 x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x1이 사라진 예, 그룹의 크기가 곧 크면 클수록 변수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x3라는 변수까지 있었다면은 여기가 x2, x3가 되겠죠. 예. 이렇게 이제 한 개가 줄어드는 겁니다. 두 개의 셀을 합치면 한 개가 줄어드는 거고요. 이렇게 한 개가 줄어든 셀 두 개를 또 합쳐가지고 하나 더 큰 셀을 더 큰 그룹을 만들면은 그 그룹에서는 변수가 또 줄어드는 거니까 그룹이 크면 커질수록 변수의 개수는 점점 작아진다. 그러니까 요거는 리터럴 수를 줄인다는 거고요. 그룹이 나타내는 어떤 프로덕트 텀의 리터럴 수를 되도록이면 줄이겠다는 얘기고 그룹의 개수를 줄인다는 말은 프로덕트의 수를 줄인다는 거죠. 프로덕트 수를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는 게 sum of product 식인데 여기서 프로덕트 텀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그룹의 수를 줄이는 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의 프로덕트 텀들의 리터럴 수를 줄이는 거가 그룹의 크기를 키우는 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예제입니다. 변수 두 개짜리 예를 먼저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K맵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룹핑을 이렇게 할 수 있고 하늘색으로도 할 수 있죠. 자, 먼저 세로 방향으로 그룹핑을 하면은 일단 그 전에 이게 어떤 함수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이 함수 f는 0, 여기가 이제 x1, x2가 다 0인 경우죠. 다 0인 경우에 1이네요. 그렇죠? 자, f는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M1 자리인데 1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0이고 마지막으로 M3가 1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 진리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묶어 봤는데, 이렇게 묶는다는 거는 자, 이 두 개의 셀의 공통점이 뭡니까? x1이 0이라는 거죠. x1이 0이고 x2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으면은 x2가 사라지고 x1만 남습니다. x1이 0이니까 x1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방향으로 묶는데요. 가로 방향으로 묶었을 때 x2가 1인 것이 공통점이죠. 이 부분 x2가 1이고 x1은 좌우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x1은 한쪽은 x1 바가 있고 또 한쪽은 x1 바가 없고, 이런 걸 두 개를 묶으면은 x2만 남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x2라는 공통점만 남으니까 x2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가로로 묶은 거는. 그래서 세로로 묶은 거는 x1 바, 가로로 묶은 거는 x2 해서 이 두 개가 오화로 묶인 것이 함수 f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요 함수는 세로 방향으로만 이렇게 묶이네요. 자, 세로 방향으로 묶였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죠? x1이 0인 것이 공통점이죠. x1이 0이고 x2는 다르니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x1 바입니다. 그냥 식을 보면 사실 요 위쪽은 x1 바 x2 바고요. 아래쪽은 x1 바 x2예요. 두 개를 묶었다는 것은 이거를 오화로 붙어 있는 텀을 지금 공통텀 x1 바를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x2 바와 x2 이렇게 되니까 x2 바 and 1 해서 x1만 이렇게 남은 거죠. x1, 예, x1입니다. 자, 그렇고 요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서로 묶을 수가 없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는 인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 하나만 차이 나는 건 좌우로 또는 상하로 묶을 수 있는 셀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 둘은 서로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최적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x1, x2 바고 아래쪽에 있는 것이 x1 바와 x2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exclusive OR 펑션이에요. 그래서 exclusive OR 펑션은 더 이상 최적화가 안 되는 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 3개짜리 K맵입니다. x1, x2, x3 변수가 3개고요. 지금 주어진 K맵에서 함수의 값이 1인 부분이 이제 1로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룹핑을 해야 되는데 셀 그 형태를 보면 이렇게 두 개씩 묶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3개, 4개,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5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 5개를 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최소한의 것만 포함해서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이제 현명한 거죠. 그 원칙 중에 셀의 크기를 크게 하라, 그리고 그룹의 크기를 크게 하라, 그리고 그룹의 수를 작게 하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자, 여기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룹이 이제 이 세로 방향의 길쭉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요 셀은 세로 방향의 길쭉한 요 그룹이 유일하게 그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의 식을 보면은 x1 하고 x2가 각각 이제 x1이 1이고 x2가 0인 그런 이제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x3는 이제 제거가 되고요. 그다음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두 개 묶고 이렇게 두 개 묶은 거를 일단 생각해 보면은 얘가 이제 x1 바, x3 바, 그리고 얘가 x1, x3 바, 이렇게 해서 나온 거. 이 두 개를 또 이렇게 묶어 가지고 x1 바가 됐다, 이렇게 x3 바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큰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4개짜리가 묶였기 때문에 변수가 2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x3만 남고 x1과 x2는 제거가 되는 거죠. x3 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가로로 묶고 빨간색 가로, 까만색 가로, 그리고 여기 세로로 하나 더 묶을 수가 있는데 이 세로로 2개 묶는 거는 불필요합니다. 리던던트하다고 말하죠. 왜냐하면은 가로로 된 까만색과 가로로 된 빨간색에 의해서 모든 그 F를 1로 만드는 민텀들이 다 커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개수를 늘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기 빨간색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식이 그 X, 자 여기 X1이 1이고 이쪽이 X2가 1인데, 자 요거 하고 하면은 X2가 0이라는 거가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X3가 1이라는 것이 공통점이죠. 그래서 X2 바 X3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2개를 묶으면은 X2 바 X3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 까만 거를 묶으면은 이제 공통점이 X1이 1이고 X3가 0이고 X1 and X3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개를 우아한 거가 되겠고요. 여기 연습 문제를 보면은 자 묶어 볼까요? 이렇게 묶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렇게 묶을 수 있고, 자 요거 2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쪽이 X3인데, 자 요거 2개 묶으면은 X1 1이고 X3가 바고요. 그 다음에 얘를 묶으면은 X1이 바고 X3가 1이고, 자 이제 남는 셀이 이 셀이 하나 남는데 저걸 커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된 걸로 커버할 수도 있고요. 자, 이걸로 했을 경우에는 식이 x1 바 x2 이렇게 되겠고요. 자, 또 다른 대안이 이렇게 묶는 겁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옆으로. 그 경우에는 x2, x3 바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보라색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이렇게 3개의 프로덕트 텀으로 답이 될 수도 있고, 보라색 2개 하고 밤색 해서 이렇게 3개, 얘가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색과 보라색을 포함해서 3개의 프로덕트 텀으로 최종 답이 구성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예제는 이렇게 일단 하나 묶을 수 있다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x3 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것을 이렇게 묶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묶으면은 이제 x1, x2 해서 공통점이 x2 바 x3, 자 이렇게 해서 끝나면은 이제 이게 안 됩니다. 왜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보다 더 큰 그룹이 있어요. 얘네들을 포함하는 더 큰 그룹이 있어요. 이 그룹입니다. 이 그룹.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 빨간색이 어떻게 되냐면은 x2 바가 됩니다. 예. x2 바는 x2 바 and x3보다 더 간소화된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최종식이 x3 바와 x2 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과 이 그룹과 이 그룹 이렇게 2개의 그룹이 됩니다. 만약 이걸 답으로 선택했으면 실수로 이거를 실제 전개하면은 더 간단해져요. 이거를 이제 식을 전개를 해보면은 이렇게 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x3 바와 x2 바 and x3 바와 x3가 돼서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불린 엘제브로 매니플레이션으로도 이것이 가장 간소화된 거라는 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